자, 이번에는요. 청와대 특감반 파문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대검 감찰본부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태우 건설업자의 특감반 보내달라 인사청탁 그리면서 해임 청구를 했습니다. 어제 감찰본부가 발표한 내용 여기 좀 소개돼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보죠. 일단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사무관 임용을 시도했다. 한 4가지 정도인데 그 첫 번째가 이렇고요.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골프 등 향응 수수. 세 번째는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그리고 네 번째는 특별감찰반 재직 등 수집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내용. 이렇게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태우 측 변호사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서 향후 법적 다툼이 이어질 듯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자, 일단 해임 청구로 어제 최종 결론을 감찰본부가 내렸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어제 사실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해임 청구. 사실 해임보다는 그 상위 중징계가 파면이 있거든요. 근데 파면이 아닌 해임 청구 정도로 일단 결론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보지를 않고 그냥 비위 이렇게 뭐 징계 절차라는 게 뭐 징계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미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청와대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거가 이제 뇌물죄 정도로 의율할 수 있다 그러면 파면이죠, 그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는 뇌물죄로 의율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 그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한계가 있다고 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비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게 이제 그 직에서 물러나는 거는 같지만 뭐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그리고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뭐 저 징계 결정이 이제 확정이 되면 행정소송까지도 하면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하게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법정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뭐 어제 이 그 검찰의 그 뭐 징계에 대한 비위 사실에 대한 그 발표는 다들 예상했던 거죠. 이게 뭐 사실이 아니다라고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봤고 다만 이제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김태우 수사관 측 변호사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보면은 이게 좀 그 딜레마인데 이 김태우 수사관이 단순한 검찰의 수사관이 아니라 그 첩보라든가 뭐 이런 활동을 하고 다니는 특감반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정보원들을 만나고 다녀야 되는데 그 정보원들이 그 저 석동현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국밥집에서 만날 만한 정보원도 있고 또 이런 골프를 치면서 들어야 되는 정보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이 그 업무의 특성상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뭐 골프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뇌물로 안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후에 법적인 그 쟁송에서의 끝을 봐야지 좀 더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모든 걸 떠나서 이런 비위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김태우 수사관이 얘기하는 내가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민간인 사찰을 했다라는 그 주장이 허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제 조사 결과 내용 중에는요. 이미 알려진 내용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경향신문이 제목으로 단 건설업자의 특감반을 보내달라 인사청탁을 했다는 이 부분은 어제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나온 내용이거든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일보입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어제 감찰본부의 발표 내용대로는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태우로부터 건설업자로 인사청탁이 들어갔습니다. 건설업자 최모 씨입니다. 그리고 이 최모 씨가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청탁을 제3자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3자가 민간이라고 합니다. 민간인.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에 다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희망한 대로.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 이게 또 불거지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 도와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요. 이 최모 씨는 어떤 민간인에게 김태우 수사관의 인사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내용은. 그런데 어제 감찰본부는요. 청 인사 개입 여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뭔가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윤경호 위원님 뭔가 상황이 묘합니다. 예, 이 기사의 행간에 예. 숨어있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조국 수석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업자라는 최모 씨와 조국 수석이 부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의 선후배지간이라는 거죠. 예. 그 김태우 수사관이 그 건설업자를 활용해서 그 건설업자의 뒤에 있는 민간인 제3자 예. 이 두 사람이 예. 조국 수석과 개인적인 친분과 개인적인 관계가 두텁다라는 게 아마 행간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조국 수석은 그런 뭐 두통한 게 없다라고 일단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점이 이제 31일 국회 운영위에 예. 가서 객관적으로 그때 이런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겠군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겠죠. 예. 조국 수석이 이런 건설업자나 아니면 이 숨어있는 제3자 민간인으로부터 김태우 수석관과 같은 실무 일을 할 사람들을 추천을 받았는지 예. 또는 뭐 추천을 넘어서 예. 무슨 뭐 이 신원에 대한 예. 확인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거 알 수 없는 거죠. 예. 저는 이 김태우 수사관 사건에서 예. 어저께 대검에서 해임 징계 청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태우 수사관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 직무 중에 취득한 정보, 이게 첩보가 됐든 예. 아니면 본인이 만들었던 기한 서류가 됐든 예. 그런 것들을 언론과 야당과 또 특정한 세력에 지금 흘리고 다니는 전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김태우 수사관이 이미 민간인 신분으로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예. 민간인 신분으로 변신을 했다면 예. 그건 뭐 별개 문제죠. 예.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어저께 대검 소속으로 징계 대상인 예. 공무원이 예.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그 자체가 저는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청와대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예. 게 과거에도 보면 호가호위 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예. 심각한 자리가 청와대지 않습니까? 제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합니다라고 하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청와대에서 일합니다라고 예. 다 얘기를 해요. 예. 파견 나가 있는 일개 행정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김태우 수사관은 지금 예. 6급 주사 신분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주무관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은. 위에 수석과 비서실장까지도 청와대에서 일한다라는 그 한마디만으로 예. 대한민국에서는 위세를 부릴 수가 예. 있는 그런 게 이 촛불 뭐 아니면 뭐 민심 뭐 이런 것들로 뭔가 좀 맑아졌을 거라고 생각한 문재인 정부조차도 예. 똑같구나라는 게 지금 아마 국민 여론의 이 실망감이 예. 아마 거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싶어요. 알겠습니다. 김찬현 교수님, 어제 감찰본부의 발표 내용대로 새로운 의혹이 하나 나온 건데 이른바 이제 인사청탁입니다. 그런데 어제 감찰본부는 수사 의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 정도 인사청탁이라면 이거는 뭔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데 민간인한테 결국은 간 거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건 수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대검의 감찰 결과만 가지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조국 수석과 이 건설업자 최 씨가 어떤 관계인지 그 그건 어떤 모르는 청탁이 겁니다. 있는 전혀 모르는 그거는 사안이기 아직 때문에 거기까지 간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수사관 김 씨가 인사청탁을 의뢰했다는 것은 밝혀졌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실행됐든 안 됐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자신이 인사청탁을 의사 표시만 했어도 이것은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분명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3자인 또 민간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글쎄요. 이게 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민간인이라면 이제 로비스트가 되는데 부정청탁 금지법은 일반 민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런
공무원과 또 예. 이게 민간인을 통해서 예. 직접 또 다른 공무원에게 전달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 수사관 김 씨가 아무리 직무상의 특성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잘못이 대검 감찰 결과로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또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자신이 정당한 주장을 하더라도 이건 스스로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감찰본부가 당연히 비위다 그러면서 그렇죠. 이 중징계 결정에 여러 큰 이유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요. 근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새롭게 나온 인사청탁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 공무원이 민간인인 건설업자한테 청와대 근무 인사청탁을 한다는 거. 이거를 한미숙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김 수사관 입장에서는 뭐 청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했죠. 근데 홍보해달라고 했다는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선뜻 받아줄 수 없는 게 프로필을 보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력서를 보내준 거죠. 최 씨한테. 최 씨가 또 민간인한테 보냈고 저는 이 과정이 지금 검찰 수사가 두 군데에서 있지 않습니까? 수원지검과 동부지검이 있는데 이건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통상적인 인사청탁이라면은 본인이 공무원일 거면 상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게 통상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공직에 관한 내용을 민간인한테 청탁을 했다. 그래서 이게 그 건설업사 최 씨와 과연 이 특감반원 지금 전직이지만 김 수사관 간의 관계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보도에 보면은 나이 차이는 있지만 특감반원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세를 부리는 자리입니다. 근데 민간업자인 민간 건설업자인 최 씨한테는 대단히 깍듯하게 하는 게 보도됐어요. 그리고 그 최 씨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최초로 이 일이 터지게 된 게 최 씨의 사건을 알아보러 경찰에 갔다가 그게 적발되면서 모든 비위들이 나오고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특감반은 전원이 원대 복귀도 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김 수사관이 예전 관행대로 정보도 수집하고 첩보도 수집하고 동향 보고도 하는 것들이 이번 대검의 감찰 보고를 보면 내용을 보면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짚어줘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 박용호 뭐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장 건도 있었지만 그거 본인이 검찰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마치 또 민간인도 아닌데 민간인을 본 것처럼 한번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언론에 바로 잡히긴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게 보면은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검찰에 했던 걸 들고 왔으니 불순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과연 김 수사관이 가지고 온 첩보나 동향 보고서들이 신뢰성이 얼마나 있는지 진실은 얼마나 담겼는지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는 그러면 김 수사관은 이른바 양심적 내부 고발자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내부 고발자라면은 그 주장이나 뭐 폭로나 이런 것들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비위가 한두 건도 아닙니다. 본인은 뭐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는 정황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신뢰도가 깨지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폭로되고 보도되고 야당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 차분하게 상식적인 선에서 밝히고 아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국 수석이 국회 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밝혀지는 것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수희 변호사께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특감반원 전체를 원대 복귀를 시켰다.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왜 그랬느냐. 이런 건 전무후무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에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뭐 근무 시간 중에 골프를 쳤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확인해주는 차원에서의 답변들이 있었던 거죠. 청와대가.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 그 민간이, 그러니까 지금 최 씨의 경우에, 건설업자 최 씨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하고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거죠. 이제 이 그 건설업자 최 씨가 더 선배라는데, 뭐 동문이라 그래서 다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뭐 이 김태우 수사관 주장에 의하면 좀 좋게 얘기해달라라는 의미였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런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파견 근무와 관련된 얘기를 최 씨한테 말을 부탁할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
그 뭐 동문회라든가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김태우 수사관도 뭔가 그 끈이라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얘기를 했겠죠. 어떤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간인이지만 이 건설업자 최 씨가 또 다른 민간인한테 프로필을 넘겼을 때는 그 민간인은 그냥 민간인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인맥이라는 거는 파견 근무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인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대상은 누굴까요? 청와대가 아니면은 검찰 쪽이겠죠. 파견 근무를 결정하는 거는 검찰 아니면 청와대일 테니까. 그러면 그 두 곳에 이런 얘기를 건넬 수 있는 그 민간인이라면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도 끈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뭐 수사가 됐든 이번에 뭐 그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이 온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회에서든 좀 밝혀져야 할 부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 민간인이 도대체 누군지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어제 감찰본부 발표를 통해서 새롭게 알려진 내용인데 조사는 딱 거기까지만 이루어지고 멈춘 듯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궁금증은 커지고 의혹만 더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향후 진척사항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